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네요. 이 책이 제법 두꺼운 축에 속하지만 사실 C샵에 대해 할 얘기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꼭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주제로 가비지 컬렉션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가비지 컬렉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할당과 수거에서 가비지 컬렉트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가비지 컬렉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좀 들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LR의 가비지 컬렉션 메커니즘에 근거한 효율적인 코드 작성 지침을 몇 가지 얘기해보고 이 책의 마지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C나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은 메모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짜증나는 일인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다루는 중에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메모리는 해제했는데 해제한 줄 모르고 그 포인트에 접근해서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메모리를 직접 다루는 일은 귀찮고도 위험한 일이라서 경험 많은 프로그래머도 간혹 실수를 합니다. C, C++와 같은 언어와 달리 C샵은 메모리 관리의 실수를 줄이는 뛰어난 방식을 제공합니다. 바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자동 메모리 관리 기능입니다. CLR 안에서 이를 담당하는 친구가 바로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열심히 객체를 할당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가비지 컬렉터는 객체 중에 쓰레기인 것과 쓰레기가 아닌 것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쓰레기들만 조용히 수거해 줍니다. 이 가비지 컬렉터도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CPU와 메모리 같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최소한으로 이 자원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려면 가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비지 컬렉터가 정리하지 못하는 메모리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에 관해서는 책 766페이지 여기서 잠깐 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비지 컬렉터의 동작을 알려면 CLR이 어떻게 객체를 메모리에 할당하는지부터 썰을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C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CLR은 관리되는 힙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합니다. CLR은 이렇게 확보한 관리되는 힙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에 다음 객체를 할당할 메모리의 포인터를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 CLR이 오브젝트 A equal new object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A라는 객체가 할당이 되고 포인트는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오브젝트 B equal new object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이번에는 B라는 객체가 할당되고 포인트는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할당한 객체들은 실제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될까요? 이미 배웠듯이 값 형식의 객체는 스택에 할당되었다가 자신이 태어난 코드 블록이 끝나면 메모리로부터 사라지고 참조 형식의 객체들만이 힙에 할당되어 코드 블록과 관계없이 계속 살아남습니다. 이 if 블록 안에 참조 A는 스택과 힙 어디에 존재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실제 객체의 내용물은 힙에 할당되어 있지만 A는 객체 A가 위치하고 있는 힙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if 블록 안의 참조 A와 메모리 간의 관계는 힙에 오브젝트 형식 객체가 할당되어 있고 그 주소를 A가 가리키고 있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if 블록이 끝나면 A는 스택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A를 잃은 채 힙에 남아있는 객체 A는 어떤 코드에서도 접근하지 못함으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를 가비지 컬렉터가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비지의 세대를 알아보겠습니다. CLR은 메모리를 구역을 나눠 빨리 해제될 객체와 오래도록 살아남을 것 같은 객체들을 따로 관리합니다. CLR은 메모리를 0, 1, 2의 3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0세대에는 가비지 컬렉션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갓 생성된 객체가 차지하는데 빨리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객체들입니다. 2세대에는 최소 2회에서 수차례 동안 가비지 컬렉션을 겪고도 살아남은 산전수전 다 겪은 객체가 차지하는데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객체들입니다. 1세대에는 0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객체들이 차지합니다. 가비지 컬렉션의 빈도는 2세대, 1세대, 0세대의 순으로 높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넷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CLR은 비어있는 관리되는 힙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이 본격적으로 동작하면 할당된 객체들이 이처럼 채워지겠죠. 할당된 객체들의 총 크기가 0세대 가비지 컬렉션의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가비지 컬렉터는 0세대의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객체들을 1세대로 옮겨서 이렇게 남깁니다. 그 다음 새로 생성된 객체들이 또 나오고 이 객체들은 다시 0세대에 할당이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또다시 0세대에 대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1세대의 인계치가 초과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1세대에 대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비지 컬렉터는 하위 세대에 대해서도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0세대가 새로 채워진 경우에는 0세대도 가비지 컬렉션 되는 것이죠. 0세대에서 살아남은 객체들은 1세대로, 그 다음에 1세대에서 살아남은 객체는 2세대로 옮겨갑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동작 중이라면 다시 0세대의 객체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겠죠. 각 세대의 메모리 인계치에 따라서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이 되고 가비지 컬렉션이 반복됨에 따라서 0세대의 객체들은 1세대로, 1세대의 객체들은 2세대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2세대로 옮겨간 객체들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2세대에도 포화되는 순간이 오겠죠. 2세대도 포화되게 되면 2세대에 대한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이 되고 가비지 컬렉터는 1세대와 0세대에 대해서도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전체 가비지 컬렉션 또는 풀 지시라고 합니다. CLR이 풀 지시를 실행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일시 중지하고 0세대부터 2세대까지 전체 메모리에 걸쳐서 쓰레기를 수집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풀 지시 시간이 길어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정지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가비지 컬렉션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프로그래머가 비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한 가비지 컬렉터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CLR의 가비지 컬렉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작전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CLR의 가비지 컬렉션 메커니즘에 근거한 효율적인 코드 작성을 위한 지침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를 너무 많이 할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CLR의 객체 할당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수의 객체는 관리되는 힙의 각 세대에 대해 메모리 포화를 초래하게 되고요. 이는 빈번한 가비지 컬렉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 큰 객체를 할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CLR은 85KB 이상의 대형 객체를 할당하기 위한 대형 객체 힙을 따로 유지합니다. 대형 객체 힙은 객체의 크기를 계산한 뒤 그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힙을 탐색하여 할당합니다. 따라서 대형 객체 힙은 할당 시의 성능뿐만 아니라 메모리 공간 효율이 떨어집니다. CLR은 대형 객체 힙을 2세대 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 세대의 가비지 컬렉션을 촉발시키고요. 이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일시적인 중지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복잡한 참조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가비지 컬렉션 성능뿐만 아니라 코드 가독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참조 관계가 많은 객체는 가비지 컬렉션 후에 살아남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가비지 컬렉션 후에 살아남은 객체의 세대들을 옮기기 위해서 메모리 복사를 수행하는데 이때 각 필드 객체 간의 참조 관계를 일일이 조사해서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 수를 전부 수정하게 됩니다. 또한 2세대의 특정 클래스 내의 한 필드가 새로 생성한 객체로 업데이트되면서 메모리가 0세대에 위치하게 되어 가비지 컬렉션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쓰기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컬렉션을 회피시킵니다. 이 쓰기 장벽은 복잡한 참조 관계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지침은 루트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비지 컬렉트는 루트 목록을 돌면서 쓰레기를 찾는데 루트 목록이 작다면 탐색 수행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 가비지 컬렉션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이제 가비지 컬렉션의 기초 메커니즘과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죠. 잘못된 코딩 습관 몇 가지가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지침들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래밍 경험을 계속 쌓다 보면 이러한 지침들을 지식에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 이것이 C샵이다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긴 시간 이 강좌를 잘 따라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